나는 휴대폰을 한 손에 든 채 종종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걸었다. 10분 후면 뉴욕 본사와의 중요한 화상회의가 시작될 터였다. 알겠습니다. 스미스 부사장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내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지난 일주일간 나는 한국 지사의 새로운 투자 계획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커피로 버티며 보고서를 수정하고 파트너사들과 미팅을 가졌다. 내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이번 화상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했다. 바쁜 생각에 잠긴 그때 예리한 개 짖는 소리가 거리를 가로질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로엔입니다. 뉴욕에서 온 투자회사 임원이죠. 3년 전 아내를 잃고 나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15, 작은 아이는 12살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이들과도 점점 소원해졌죠. 매일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되어버렸더군요. 전에는 아이들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연한 계기로 이 녀석을 만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이런 따뜻함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겪었던 일을 돌이켜보면 일에 빠져 있고 있던 것들을 한국의 진돗개와 태양이가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그날도 출장을 온 한국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날카로운 진돗개의 경고음에 제 발걸음이 멈췄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화물 트럭이 제 코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양복 자락을 흔들었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빨간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중년의 한국인 신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진돗개의 목줄이 들려 있었고 갈색 털이 윤기 나는 진돗개는 여전히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동시에 따뜻한 염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린 뒤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진돗개를 처음 본 강렬한 모습이었죠. 보스턴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떨어지는 단풍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아빠, 정말 강아지를 키워도 되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제 큰아들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옆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던 조슈아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와, 진짜요? 어떤 강아지예요? 조슈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댁의 진돗개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으셨단다. 우리가 한 마리를 입양하기로 했어. 아이들의 환호성이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3년. 이렇게 밝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치 집 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이웃으로 한국에서 이민 오신 수의사 부부셨습니다. 우연히 그분들이 진돗개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반가워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 그분들의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두 아들과 함께 김 선생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임스 씨 새끼들이 지금 막 점심 먹고 있어요. 김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포근한 온기와 함께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는 어미 진돗개와 5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요. 조슈아의 탄성이 울렸습니다. 새끼들 중에서도 제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갈색 털의 이마와 발끝이 하얀 강아지였는데 다른 형제들이 어미 곁에서 잠들어 있을 때도 그 녀석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특별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활달했죠. 이마에 하얀 무늬가 마치 빛나는 것 같아서 우리끼리 반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서울에서 만났던 충성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지어주면 어떨까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태양이요?
토마스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줄 것 같아서. 그렇게 태양이는 우리 가족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3주 후 태양이가 집에 온 첫날, 저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 함께 앉아 사진을 찍는 동안 태양이는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빠. 토마스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천국에 있는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벚꽃잎들이 빗방울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조슈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아빠, 태양이가 사라졌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후에 조슈아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원 산책 중에 갑자기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보도를 넘어와 조슈아 쪽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태양이가 순간적으로 조슈아를 막아서며 오토바이를 피하게 했죠. 그 과정에서 조슈아가 넘어지면서 태양이의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풀린 목줄의 태양이는 그대로 골목 저편으로 달아나 버린 오토바이를 쫓아가 버린 것이었죠.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 그의 손에는 태양이의 끊어진 목줄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좀 까졌지만 전 괜찮아요. 하지만 태양이가 절 지키려다가. 조슈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의 상처보다 태양이를 놓친 것이 더 마음 아팠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침착하자, 조슈아. 천천히 같이 찾아보자. 태양이는 똑똑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우리 세 사람은 동네를 나눠 태양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아. 우리의 목소리가 비 오는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조슈아는 내내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양이의 방석 앞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태양이 목줄을 꽉 잡았어야 했는데. 토마스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태양이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조금 열어두었지만 비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진돗개는 영리한 녀석들이에요. 특히 태양이는 더욱 그렇죠.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냄새를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날이 개면 반드시 집을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SNS에도 태양이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경찰과 동물보호소에도 매일같이 확인했지만 태양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슈아의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슈아가 수업 시간에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요. 급식도 거의 먹지 않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모범생이던 그가 수학 시험에서 처음으로 D를 받아왔습니다. 시험지를 들고 오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태양이가 있었다면 시험 전날에도 산책하면서 머리도 식히고 했을 텐데. 저는 매일 밤 퇴근 후에 동네를 돌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폈고 태양이의 이름을 부르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김 선생님께서 동행하셨고 이웃들도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앤더슨 부인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면서 태양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비슷하게 생긴 진돗개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와서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다른 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놀라운 귀소 본능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케이스 중에는 6개월 만에 돌아온 경우도 있었죠. 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 이미 체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3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현관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조슈아가 가장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힘들어 보이는 태양이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진흙과 가시덤불에 뒤덮여 있었고 발바닥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한쪽 귀는 찢어져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자 꼬리만은 힘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김 선생님을 모셔와야 해. 토마스가 외쳤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내외분께서는 즉시 달려오셨습니다. 영양실조예요. 발바닥에 상처도 깊고 체온도 많이 떨어졌네요. 김 선생님께서 태양이를 검진하시는 동안 사모님께서는 따뜻한 물로 태양이의 몸을 닦아주셨습니다. 진흙을 벗겨낼 때마다 새로운 상처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배 쪽에는 깊은 핥힌 자국이 있었는데 아마도 야생동물과 싸웠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상처면 보통 개들은 살아 돌아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돗개는 달라요. 이런 의지력과 충성심은 정말 대단하죠. 응급처치를 마치고 나서야 우리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의 몸에서는 가시에 다친 상처가 여러 곳 발견되었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갈비뼈에 살짝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태양이는 가운데서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양옆에서 태양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토마스가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이가 지나왔을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태양이의 상처와 발견된 흔적들을 토대로 그간의 여정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조슈아를 다시 찾으려 무작정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리버사이드 공원의 깊은 숲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야생동물들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회복하는 동안 태양이의 용기와 의지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3주간의 기적집을 찾아온 충직한 진돗개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태양이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찢어졌던 귀는 흉터가 남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태양이를 더 용맹스러워 보이게 만듭니다. 태양이에게 우리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진정한 집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태양이는 이미 그저 반려동물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양이가 사라질 뻔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혼자서는 산책을 나가지 않았고 늘 토마스와 함께였습니다. 형, 오늘은 리버사이드 파크까지 가보자.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먼 곳으로 가려는 모양이었죠. 걱정되는 마음에 말리려다가 문득 태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렴. 휴대폰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해. 아이들은 태양이와 함께 집을 나섰고 저는 창가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토마스가 목줄을 잡고 조슈아는 태양이의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토마스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리버사이드 파크 깊숙한 곳에서 태양이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따라가 보니 덤불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소풍을 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5살 앨리스였고 2시간 넘게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양이가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뛰어갔어요. 저희가 쫓아가 보니까 덤불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죠. 태양이가 그 아이 곁에 앉아서 계속 지키고 있어 토마스가 경찰에 신고해 아이는 무사히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태양이는 일약 지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결심을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해. 진돗개 보호협회와 이야기가 있거든. 저희도 가요.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학교는 어쩌고? 여름방학이잖아요. 제발요, 아빠. 토마스와 조슈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침 여름방학이었고 아이들은 태양이의 고향에 대해 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선생님의 동생 김정우 수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서울 근교의 희망 진돗개 구조견 센터의 원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태양이가 미국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센터 근처의 한옥스테이에 머물면서 아이들은 온돌방의 따뜻함에 감탄했고 아침이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복을 입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아빠, 이런 게 한국의 정서예요? 따뜻하고 정감 있고.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희망 진돗개 구조견 센터에서의 시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가정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가족들이 주말마다 모여 교류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가족의 날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말에 이렇게 모입니다. 단순히 개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죠. 김정우 원장의 말씀처럼 그곳에서는 진돗개와 함께하는 온 가족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진돗개의 특성과 돌보는 법을 배우고 부모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슈아는 구조견 훈련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민식 구조견 훈련사의 지도 아래 그는 매일같이 훈련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입니다.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지요.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오며 형성된 특별한 유대감입니다. 우리는 진도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께서는 50년 넘게 진돗개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진돗개는 그저 반려견이 아니라네. 우리 가족의 역사고 우리나라의 혼이지. 나는 우리 진돗개들과 함께 이 섬의 모든 길을 걸어봤네. 그들은 내 발이 되어 주었고 때론 내 눈이 되어 주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마스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썼고 조슈아는 구조견 훈련 과정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산악구조대를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돗개들이 실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눈은 더욱 빛났습니다. 우리도 보스턴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빠?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귀국을 앞둔 날 저녁, 김정우 원장님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그들이 가진 특별한 정신을 세계에 전파해주세요. 2주간의 한국 방문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훈련센터가 아닌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로요. 귀국 후 우리는 김 선생님과 함께 진도독 레스큐 앤드 컬처 센터를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한국에서 만난 박민식 훈련사님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지역 신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 실버타운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는 워렌 할아버지가 실종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보스턴의 겨울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태양이를 포함한 5마리의 훈련된 진돗개들과 함께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지역 자원봉사자들도 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실버타운 후문이에요. 그리고 평소 즐겨 가시던 산책로가 있다고 하네요. 김 선생님께서 지도를 펼치시며 수색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수색에서 진돗개들의 능력이 증명되는 순간이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구조대원들의 외침이 산울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태양이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가 외쳤습니다. 태양이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태양이는 평소에는 절대 짖지 않는 진돗개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이것은 분명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태양이를 따라 수풀이 우거진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계곡 아래의 웅덩이 근처에서 쓰러져 계셨는데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태양이가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태양이의 발견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 시설들에서 진돗개
구조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저희 센터는 보스턴 시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버 가디언 프로젝트,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구조하는 특별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실종자의 냄새를 기억하고 추적하는 것은 물론 치매 환자들의 특별한 행동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한국의 박민식 훈련사님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화상으로 특별 강의를 해주셨고, 우리는 한국의 선진 기술을 미국의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갔습니다. 토마스는 이제 수의대 진학의 꿈을 키우고 있고, 조슈아는 주말마다 개방되는 구조견 센터 훈련 관람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 센터를 거쳐간 진돗개들은 이제 보스턴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워렌 할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매주 우리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돗개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할아버지의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센터는 단순한 구조견 훈련장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의 노인 복지의 새로운 희망이 되다니.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센터 벽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진도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워렌 할아버지와 태양이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2장의 사진 사이에는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걷는 길. 이것이 바로 진돗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진돗개가 한 가정에 가져다준 기적,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